멀리 있는 게 명화 부유석 아닐까? 이게 바로 은강이 말한 명화 부유석? 우와, 이렇게나 클 줄이야. 에이, 그건 그래. 근데 얜 왜 공중에 안 떠있지? 부유석은 비활성화 상태에선 공중에 뜨지 않아. 외형은 평범한 돌과 다르지만 무게는 비슷해. 활성화돼야만 제 모습을 드러내고 속세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늘로 올라가지. 아, 그렇구나. 신학은 정말 아는 게 많네. 내 스승님이 수다 떠는 걸 좋아하시거든. 한가할 때 늘 나를 붙들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 들었을 땐 별 흥미 없었는데 이렇게 쓸모 있는 날이 올 줄이야.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 여기서 활성화하면 가져갈 수가 없잖아. 우리도 같이 하늘로 올라가 버릴 거라고. 근데 활성화를 안 하면 천근은 좋게 넘어 보이는 돌을 어떻게 옮기지? 걱정 마. 이 정도 무게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 조심해. 안심해. 거대한 부유석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건 아니까 조심히 운반하지. 나? 그래. 아무리 너여도 이렇게 무거운 거에 찌이면 다칠 거 아니야.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조심하는 건 상식이라고. 그렇구나. 고마워. 그럼 난 부유석 가지고 먼저 가볼게. 나중에 공사 현장에서 만나. 그렇게 무거운 걸 들다니. 응, 역시 신학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도 빨리 따라가서 공사 현장 근처에서 합류하자. 이럴 수가. 내 눈을 믿을 수가 없군. 저 무거운 돌을 들다니 분명 전설 속의 선인일 거야. 선인님, 제발 내년에 봉급 많이 오르게 해주세요. 그
크기, 품질 모두 최상급이고 보존 상태도 완벽해요. 합격입니다. 명화부유석 항목에서 만점을 드리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출전하러 온 게 아니니까. 이 돌은 다른 사람 부탁으로 가져온 거야. 곧 도착할 테니. 헤이 신아! 그리고 은광의 시종 아가씨! 당신들이었군요. 어쩐지 이렇게 희귀한 부유석을 찾아내다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시종이 아니라 비서입니다. 히히, 비서 언니! 이 돌은 우리가 같이 찾아낸 거야. 어때? 엄청나지? 확실히 지금까지 받은 부유석 중 가장 우수하군요. 이변이 없는 한 아마 이걸로 군옥각의 기반을 다져 다음 단계. 참고로 은광님께서 인근의 민가를 빌려두셨으니 휴식이 필요하면 그쪽에 묵으시면 됩니다. 그럼 전 먼저 가볼게요. 보시다시피 공사 현장에 아직 할 일이 많아서. 신아! 오면서 들었는데 사람들이 널 엄청 칭찬하더라. 그래? 뭐야 그 시큰둥한 반응은? 이럴 땐 기분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페이몬을 그렇게 칭찬해주면 페이몬은 가슴 딱 펴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을 거야. 예전에도 비슷한 찬사를 받은 적이 있어. 그들은 날 선인이라 부르며 내게 깍듯이 대했지. 마치 내가 그들과 아주 먼 존재인 것처럼. 선인은 원래 그렇잖아. 우리가 본 선인들도 모두 속세를 멀리하고 독립적이었어.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지. 하지만 난 아니야. 신아. 괜찮아. 선계에 들어갔을 때 힘을 많이 써서 그런지 몸이 좀 피곤한 것뿐이야. 그러고 보니 방금 백문이 근처에 여관으로 개조된 집들이 있다고 했잖아. 거기 가서 좀 쉬자. 그럴 필요 없어. 난 야외의 외지고 조용한 곳에 잠깐 앉아서 명상하면 돼. 안 돼. 밖은 위험하잖아. 배고프면 맛난 걸 먹고 졸리면 침대에서 푹 쉬어야지. 무리하면 안 돼. 그래, 명심할게. 그렇게 나와야지. 신학이랑 같이 여관으로 가자. 투숙하러 오셨나요? 마침 빈 방이 딱 2개 남아있군요. 군옥각 재건을 여기서 하기로 해서 일꾼, 구경꾼, 업무 담당자, 음료 장사꾼 등등 아주 사람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손님이 많아 빈 방이 많지 않은데 다행히 제때 오셨군요. 다행이다. 방 하나는 지금 청소 중이라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다른 방은 들어가시면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객실 열쇠입니다. 그럼 천천히 얘기 나누세요. 먼저 실례하죠. 그럼 신앙 너 먼저 가서 쉬어. 우린 밖에서 좀 기다릴게. 만난 거 없나 구경도 할 겸. 히히. 아까 어떤 손님이 엄청 큰 구운새 다리를 들고 있더라고. 이따 신학 것도 하나 살게. 같이 야식으로 먹자. 아니면 내일 아침밥으로. 그럼 먼저 가서 쉴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날 찾아. 난 얕게 자는 편이라 문 두드리면 바로 깰 거야. 응, 내일 봐. 저기 리온 차풍진군 아니야? 여긴 무슨 일이지? 가보자. 신학을 이미 만나봤겠지. 어때? 사이좋게 지내고 있나? 그럭저럭. 역시 리온 차풍진군도 신학이랑 아는 사이였네. 당연하지. 항상 리워랑에 있는 가물을 제외하고는 현존하는 선인들은 대부분 신학과 인연이 있으니. 그럼 신학의 선명이 뭐야? 신학이란 이름이 친근하긴 하지만 좀 무례한 것 같아서 선명으로 부르는 게 낫겠지? 선명. 신학한테 어째서 선명이 필요하지? 선인은 다 자신만의 칭호가 있잖아. 그건 맞지만 신학은 인간인걸. 와, 그렇구나. 뭐? 에? 넌 알고 있었어? 나만 몰랐던 거야? 그녀가 보통 인간과 다르게 보이나? 항상 엄청 직접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러했어. 변한 게 없군. 난 한 동굴에서 신학을 주었어. 우연히 지나가다 동굴에서 마신 자네의 기운이 느껴졌지. 조심성 많은 이 몸은 바로 확인하러 들어갔다네. 동굴 속엔 6살쯤 된 신학이 손에 비수를 쥔 채 마물로 변한 마신의 자네와 대치 중이었어. 엄청 위험한 상황이었잖아. 내가 도착했을 때 그 아이는 수일 동안 마물과 대치했던 상태였지. 인간 아이는 대부분 심신이 약하여 부모의 비호에 의지하며 살아가지. 하지만 신학은 달랐어. 그런 험난한 싸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그 아이의 강한 의지뿐 아니라 타고난 혈기와 사리에 힘입은 것이야. 내가 그 마물을 해친 후에도 신학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비수를 내게 겨누며 경계했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걸 확인하고 나서야 그대로 기절했지. 그러니까 리온 차풍진군이 그때 거길 지나가지 않았다면 신학은 그때... 꼭 그렇진 않았을 걸세. 내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마신의 원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거든. 계속 대치했어도 승자는 아마 신학이었을 게야.
어린 나이에 마신의 원령과 싸워야 했을까? 인간 세상의 온갖 시련을 그 아이도 한몫 견딘 거겠지. 갈 곳이 없어 보여 내가 받아주었다네. 아마 그럴 게야. 신학은 체질이 특이해서 선술 수행에 아주 적합해. 나와 선인들은 그 재능이 아까워 그 아이를 가르치기로 했지.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보여온 살심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커져만 갔어. 소월축양이 그 아이의 점을 쳐보니 고진과 겁살의 명운이라 살기가 몸에 붙어 남을 해치기 쉽다 하였네. 붉은 끈으로 혼을 가두어 몸속의 살심을 억제해야 한다고 하더군. 붉은 끈으로 묶인 신학은 얌전해지긴 했지만 표정이 차분함을 넘어 다소 무뚝뚝해졌지. 붉은 끈의 효력이 강하여 다른 감정까지 억제한 걸지도 몰라. 사람이 만나는 건 다 인연 덕이지. 너희가 신학과 만난 것도 인연이니 그 아이를 잘 좀 부탁하네. 알겠다. 리온차 풍진구는 신학이 걱정돼서 따라온 거구나. 그리 간단한 이유일 리 있나. 지금의 리워랑은 태평해 보이지만 위기가 숨겨져 있다네. 은광이 지금은 리얼과 사람이 계약하는 시대라고 큰 소리 쳤었지. 앞으로 다가올 풍랑에 어떻게 대처할지 네 직접 보겠노라. 잘 대처한다면 이 몸이 그녀의 업적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네. 허나 그렇지 못할 경우 선인이 모든 걸 이어받을 것이야. 자, 시간을 많이 지체했군. 얘기는 여기까지 하지. 날이 저물었으니 일찍 쉬도록 하거라. 신학은 선인이 아니라 선인들 손에 자란 거였구나. 어쩐지 선인 취급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더라니. 남들이 공손하게 대하면 오히려 난처하겠지.
저기 신학. 내 얘기 스승님께 다 들었겠지? 어떻게 알았어? 너희가 돌아오면 자려고 했는데 계속 기척이 안 들려서 무슨 일 생겼을까봐 찾으러 나왔다가 스승님을 봤어. 게다가 아침부터 너희들 태도가 좀 이상해서 스승님이 내 얘기를 하셨겠거니 했지. 그분은 수다 떠는 걸 좋아하시거든. 헤이, 어쨌든 미안해. 나도 네가 선인인 줄 알았어. 괜찮아. 신경 안 써. 제대로 설명 안 한 내 탓도 있고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설명해도 소용없었거든. 하지만 너희는 날 선인으로 착각하고도 날 경원시하지 않고 친구처럼 대해줬지. 그 점 정말 고맙게 생각해. 네가 설령 선인이라고 해도 우린 선인을 워낙 많이 봐왔으니까 뭐. 그럼 앞으로 우린 친구인 거다. 선인이든 인간이든 상관없이 그냥 친한 친구. 알았어. 내가 뭘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라는 호칭 마음에 들어. 많이 쉬었으니까 다시 나머지 두 재료를 계속 찾아볼까? 그 전에 공사 현장에 가서 은광의 시종한테 진행 상황을 물어보자. 명화부유석은 찾기 어려워서 찾은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경쟁자들이 다 포기했다면 우리도 급하게 다닐 필요 없잖아? 맞다! 신아! 어제 돌아올 때 우리가 아래층에서 구운 새다리 사왔어. 히히, 너도 하나 줄게. 이거 진짜 맛있어. 정말이네. 맛이 풍부해. 내가 야외에서 구운 것보다 훨씬 맛있어. 군옥각이 하늘 위로 떠올랐어. 근데 뭔가에 묶여 있는 것 같은데. 보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이죠. 백년 북 뜯어 있네. 아, 그리고 처음 본 사람도. 군옥각은 매우 거대해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저흰 군옥각 재건 작업을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알맞은 부유석을 찾기 전까진 지면에 군옥각의 기반을 구축하고 부유석이 준비되면 부유석과 기반을 결합해 반제품인 군옥각을 산 꼭대기와 같은 높이로 띄워놓는 거죠. 이후 작업은 그 위에서 마무리할 거예요. 모든 준비가 끝나면 세 줄을 걷어 군옥각을 정확한 높이까지 날아오르게 하는 겁니다. 백문 씨, 새로운 재료 가져왔습니다. 잠시만요. 금방 갈게요. 재건 작업이 이렇게 빨리 진척된 건 여러분이 구한 부유석 덕분입니다. 은광님도 여러분의 다음 활약이 기대된다고 하셨고요. 오, 네가 가장 중요한 부유석을 벌써 구해왔을 줄이야. 우리가 한 발 늦었군. 북두도 군옥각 재건 시합에 참가한 거야? 맞아. 예전에 바다에서 모험하다가 우연히 명화 부유석 하나를 얻었거든. 그래서 가지고 왔지. 명화 부유석이 드물긴 해도 찾은 사람이 우리뿐만은 아닌가 보네. 참, 소개할게.
이쪽은 리월의 희곡 명배우 운근, 운 선생이야. 안녕하세요. 이 둘은 페이몬과 여행자. 나랑은 구면이고 이쪽은 초면인 것 같은데. 신학, 이 둘의 친구야. 그럼 사양할 거 없어. 친구의 친구라면 모두 한 배를 탄 거나 마찬가지지. 운 선생도 시합에 참가하러 왔는데 마침 내 배를 빌려야 해서 같이 왔어. 두 분의 이름은 익히 알고 있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신학 씨도요. 처음 만났지만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거란 예감이 드네요. 실은 은광님께 질문할 자격이 필요해서 시합에 참가하게 됐어요. 가친의 인맥 덕분에 구한 부유석이 좀 작긴 해도 통과하는 건 문제 없어요. 우와, 그럼 우리 셋은 라이벌인 거네? 실례지만 신학 씨도 시합에 참가하러 오셨나요? 아니, 난 은광한테 묻고 싶은 거 없어. 얘가 이길 수 있게 돕고 싶을 뿐이야. 그렇다면 더 좋은 제안이 있어요. 은광님은 먼저 재료를 다 모은 3명에게 보상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3번의 질문 기회를 저희 셋이 나누면 딱이죠. 서로 경쟁하는 대신 힘을 합쳐서 3위까지 휩쓸어버리는 거예요. 어떤가요? 괜찮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무슨 말인지 알겠군. 가장 찾기 힘든 부유석을 우리 3사람 모두 찾았고 나머지 2 재료는 그리 희귀한 게 아니니 한 명이라도 루트를 알아내면 3명 모두 물건을 얻을 수 있어. 내 말 맞지, 운 선생? 맞아요. 이런 방법도 있었다니. 좋아. 그럼 먼저 내 정보를 말해줄게. 나한테 기묘한 코어에 관한 단서가 좀 있어. 코어 자체를 만드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재료로 쓰이는 몇 가지 광석을 준비하는 게 까다로운 모양이야. 난 배에 가서 삼례에게 물어볼 테니 너희들은 저흰 시내에 있는 한봉철기의 장 선생님에게 여쭤볼게요. 괜찮죠? 좋아. 그럼 따로따로 행동하지. 어느 쪽이 잘 되든. 그럼 먼저 가볼게. 나중에 봐. 우리도 출발하자. 그나저나 은근은 은광한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 거야? 새 연극을 위한 공연장을 찾고 있어요. 은광님은 식견이 넓으시니 그분의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우와, 어떤 연극이야? 페이몬도 보고 싶어. 가친께서 한간의 전설에 따라 심혈을 기울여 지으신 작품이에요. 신비하고 기이한 선녀에 관한 정기적인 이야기죠. 제목은 사원을 가른 신녀예요. 에? 너희들이구나. 물건 사러 왔나? 아니면 단조 오일회 때문에? 수고하십니다. 혹시 기묘한 코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당연히 있지. 당신은... 전 웅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시겠지만 가친께선 장 선생님에게 무대용 무기 단조를 의뢰하신 적이 있어요. 운근? 무대? 혹시 운 선생님? 이런, 새 두드리느라 정신이 없군요. 운 선생님의 명성은 연극을 잘 보지 않는 저 같은 사람도 잘 알죠. 기묘한 코어에 대해 물어보러 오셨죠? 만들 줄 알긴 합니다. 은광님이 지난번에 군옥각을 수리하실 때 저도 도왔거든요.
하지만 기묘한 코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광석은 아주 희귀해요. 지난번엔 은광님이 직접 준비해 오셨는데 여러분도 가져오셨나요? 아니, 어떤 광석이 필요한지 물어보려던 참이었어. 쇠성 철광, 비화석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은광님은 저번에 천영산 부근에서 찾으셨을 겁니다. 쇠성 철광은 신의 눈과 공명할 수 있다고 해요. 힘 좀 쓰면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에 비해 비화석은 좀 까다롭죠. 시중에도 거의 안 팔고. 잘 모르겠군요. 천영산 일대의 사람들은 비화석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비법을 안다고 들었어요. 물론 소문일 뿐이죠. 먼저 천영산 근처에서 쇠성 철광부터 찾아봐요. 현지인을 보면 비화석에 대해 물어보고. 천영산. 그러고 보니 사원을 가른 신녀도 천영산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천영산은 풍수가 좋아서 선인들도 많이 간다고 들었어요. 그곳에 가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시간이 없으니 바로 출발해요.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천영산에 온 적이 있어요. 산이 너무 높아서 정상에 올랐을 때 다리가 얼마나 아프던지. 오늘 다시 오게 됐네요. 험준한 산줄기와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마치 무릉도원 같아요. 사원을 가른 신녀의 전설이 여기서 나온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속세의 인연은 흐릿하지만 선인과의 인연은 흘러넘치네. 확실히 선인이 출몰할 법한 곳이에요. 운군이 요새 공연할 연극이 사원을 가른 신녀야? 마침 천영산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니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나 봐. 대충 무슨 내용인데? 한 소녀가 영웅이 되는 이야기요. 영웅! 페이몬은 영웅 이야기가 제일 좋아. 천영산에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지던 전설이었답니다. 이곳엔 원래 번화한 마을이 있었다고 해요. 마을에는 사이가 아주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시무시한 마물이 찾아왔죠. 아내는 밖에서 약을 캐다가 마물한테 잡혀갔어요. 남편은 무척 고통스러워하다 얼마 뒤 실성해버렸어요. 마물은 마을 사람들에게 기세등등하게 말했죠. 목숨을 지키고 싶다면 마을의 어린애를 내게 바쳐라. 으이, 나쁜 놈이! 혼쭐을 내줘야 해! 그러나 마물은 너무 강했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어느 집 아이를 마물에게 바칠지 의논하던 차에 한 소녀가 선뜻 나섰어요. 설마... 소녀는 구마의 검을 숨긴 채 겁에 질린 척 마물의 소굴로 걸어갔고 용감히 나서서 고전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마물을 해치웠죠. 그 후 뛰어난 자질을 갖춘 소녀가 선인에게 거두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안타깝게도 선인의 세계에 들어간 그 소녀가 속세로 돌아올 순 없었지만요. 속세는 아득해졌고 마침내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게 사원을 가른 신녀의 결말이에요.
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 다만 내가 볼 때 극 중의 그 소녀는 아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용감하지 않을 거야. 이런 찬사를 받을 자격도 없을 거고.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리월극은 해석과 연출이 어느 정도 가미된 것이니 실제 인물과 사건에 대한 각색이 있을 수 있답니다. 아버지도 이 극을 쓰실 때 그 신녀를 빌어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싶으셨던 거겠죠. 좋은 이야기야. 내가 바라던 이야기. 듣다 보니까 페이몬도 힘이 났어. 이제 기운 내서 세상 철광을 찾아보자.
해성 철강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이제 비화성만 남았네. 아까 오면서 마을을 본 것 같아요. 장 선생님이 지역 주민에게 물어보라고 했으니 한번 가볼까요? 진짜 사람이 있어! 은근히 제대로 봤네. 아저씨 안녕?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어라, 못 들었나? 안녕하세요. 저흰 여길 지나던 중이었는데 비화석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요. 마을에서 찾아보라는 건가? 에이, 할 수 없지. 우리가 직접 둘러봐야겠네. 신아, 은근, 같이 찾아보자. 미안. 너희들 먼저 찾고 있어봐. 난 이분과 할 얘기가 있어. 괜찮을까요, 명준 아저씨? 넌 신학이에요. 아가 살아 있었구나. 그 소문들이 사실이었다고? 너 그동안 미안. 비화석을 찾는 법은 잘 몰라. 마을에 기록이 좀 있을 거야. 여긴 이미 황폐해져서 아무도 오지 않으니 마음대로 찾아봐도 된다. 신아, 이 아저씨 알아? 감사합니다. 저희 먼저 찾으러 가볼게요. 명준 아저씨가 신학 씨에게 아기를 품은 것 같진 않으니 위험하진 않을 거예요. 안심하세요. 좋아. 그럼 우리 먼저 찾고 있자. 이건... 신학 씨가 극중의 신녀였다고요? 생각해보니 확실히 선인의 기질이 있네요. 나이도 얼추 맞고. 어쩐지 신학 씨랑 얘기할 때 뭔가 기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진작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게다가 이 기록에 의하면 극중의 신녀는 그 부부의 딸이었군요. 스스로 지원한 게 아니라 친아버지에 의해 마물 앞으로 떠밀렸던 거였어요. 이게 진실이라니 참 애석하네요. 그래서 신녀가 극중에서처럼 용감하지 않다고 한 거군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도록 강요받은 거였으니. 아버지가 지으신 사원을 가른 신녀를 좀 수정해야겠어요. 그렇다면 신학 씨의 아버지는 비법으로 신을 부른 게 아니라 마물로 변한 마신의 자네를 소환한 거였군요.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비극으로 이어졌고 진실을 모르던 마을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여긴 버려진 거죠. 방금 만난 명준 씨는 신학 씨네 가족이랑 무슨 관계일까요? 한 바퀴 둘러봤는데 비화석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 같아. 저쪽도 찾아보자.
잘 보관해야지. 몇 년 전 스승이 몰래 산을 내려와 이곳에 돌아왔었어요. 그때 여긴 이미 황폐해져서 눈치 없는 좀도둑들만 있었죠. 익숙했던 모든 게 떠나고 지나가는 행인들만이 절 둘러싸며 선인 같다고 칭찬했어요. 난 선인이 아니라 이 마을에서 태어난 평범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헐어버린 집을 보고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생각해보니 어디에도 갈 수 없었죠. 눈 깜짝할 새에 모든 게 변했지. 지난번에 왔을 땐 많이 괴로웠는데 이번엔 어째서인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혼자 있을 땐 별 생각 다 하기 마련이다. 이번엔 친구들과 같이 왔잖니. 그래요, 내 친구. 몇 년 전 스승이 몰래 산을 내려와 이곳에 돌아왔었어요. 그때 여긴 이미 황폐해져서 눈치 없는 좀도둑들만 있었죠. 익숙했던 모든 게 떠나고 지나가는 행인들만이 절 둘러싸며 선인 같다고 칭찬했어요. 난 선인이 아니라 이 마을에서 태어난 평범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헐어버린 집을 보고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생각해보니 어디에도 갈 수 없었죠. 눈 깜짝할 새에 모든 게 변했지. 지난번에 왔을 땐 많이 괴로웠는데 이번엔 어째서인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혼자 있을 땐 별 생각 다 하기 마련이다. 이번엔 친구들과 같이 왔잖니. 그래요, 내 친구.
해질 무렵 천영산 남쪽 호수 가운데로 가면 비화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가서 이 소식을 신학에게 알려주자. 어느 해인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지나가던 상인으로부터 백발의 선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너였을 줄이야. 나와 네 아버지는 절친한 친구였다. 그가 의식을 거행하는 걸 막을 수 있었는데 마음이 약해서 내버려둔 게 큰 실수였지. 난 매년 꽃을 가져왔어. 늘 너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거든. 아저씨가 왜요? 설령 아저씨가 그때 말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분명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는 모든 걸 바칠 수 있으니. 아직 그를 원망하니? 모르겠어요. 전 고진과 겁살의 명을 타고나 스승님이 붉은 끈으로 혼을 묶어 거친 심성을 억눌러 주셔서 감정이 선인처럼 냉담해졌거든요. 이제 와서 옛일을 얘기해도 원망스럽다기보단 무감각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신아, 우리 왔어. 그럼 먼저 가보마. 네가 괜찮다는 걸 알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지는구나. 다음에 기회 되면 옛날 이야기를 더 해줄게. 고마워, 아저씨. 덕분에 단서도 찾았어. 이것 봐, 신아. 여기 비화석의 행방이 기록돼 있어. 저 호수 가운데로 가면 찾을 수 있대. 그래, 그럼 당장 가자. 신학씨, 저 상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방금 마을에서 당신의 아버지가 쓰신 메모를 찾았는데 사원을 가른 신녀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서 수정하고 싶어요. 왜 고치려는 거지? 리월극은 현실에 대한 각색이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그 주인공이 바로 앞에 있는데 당신의 감정을 무시할 순 없어요. 괜찮아. 난 네 버전이 아주 마음에 들거든. 네? 스승님은 내 힘을 타인을 위해 쓸 줄 알아야 비로소 인간 사회에 제대로 어울릴 수 있을 거라 하셨거든. 그래서 극 중에서처럼 언젠가 나도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 예전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앞으로도 그럴 일 있을진 모르겠지만. 걱정 마세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사실 당신은 이미 조금 변했을지도 몰라요. 그걸 의식할 계기가 필요한 거죠. 신아, 웅군! 거기서 수다 그만 떨고 어서 출발하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선수 친다! 가루가 되어라. 얼어붙은 서리. 용서를 빌어라.
재료 다 모았어. 이제 돌아가자. 북두 쪽은 어떨지 모르겠네. 어때? 여러분이 구해온 이 재료는 모두 최상품이니 괜찮은 제품을 단조해낼 수 있겠어요. 솜씨 발휘 좀 제대로 해야겠군요. 야, 친구들, 너희 쪽 상황은 어때? 내 쪽엔 문제가 좀 있어. 삼례가 기묘한 코어를 본 적 없다고 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기묘한 코를 만드는 건 저한테 맡기고 다른 일부터 보세요. 걱정 마십시오. 금방 완성될 겁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장 선생님. 저흰 선과 부적을 준비할게요. 선인과 관련된 걸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내가 준비할게. 신학, 네가? 그동안 선인과 수행하면서 부적 제작법에 대해 좀 알게 됐거든. 처음 봤을 때 말했다시피 난 군옥각 때문에 온 거지 시합에 참가하러 온 게 아니야. 처음부터 선과 부적을 주러 왔지. 스승님께서 은광이 군옥각을 재건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더러 은광에게 부적을 갖다 주라고 하셨어. 이번 기회에 내가 다시 인간 사회로 돌아가길 바란다고도 하셨지. 근데 막상 보니 난 속세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상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네. 여기 남기엔 적합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래도 너희를 만나서 정말 기뻐. 부적은 나한테 맡겨도. 적합한지 아닌지는 내막을 몰라서 뭐라.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지. 기분이 안 좋을 땐 언제든 내 배에 술 마시러 와. 고마워. 그럼 장 선생, 이곳을 빌려서 부적을 제작해도 될까? 물론입니다. 저도 이참에 선인의 술법이 어떤 건지 보고 싶거든요. 부적이 완성됐어. 스승님이 만드신 거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품질은 우수한 편이야. 주문하신 물건 제 쪽도 완성입니다. 좋아! 빨리 이 물건들을 제출하러 가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 재료 다 찾았어. 벌써요? 세 분이 같이 찾으신 건가요? 그렇군요. 알겠어요. 기묘한 코어와 선과 부적 모두 문제없어 보이는군요. 이번 시합의 승부가 났네요. 이번 재료 준비 시합의 새 우승자는 여행자 운근 북두 씨입니다. 아니 벌써 끝이야? 아직 부유석도 못 찾았는데. 말도 안 돼. 서둘렀는데도 한 발 늦었군. 그럼 우승자 세 분은 군옥각으로 가시지요. 은광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북두는?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북두 씨는 일이 좀 있어서 나중에 오실 거예요. 우선 절 따라오세요. 그래, 그럼 우리 먼저 군옥각으로 가자. 군옥각에 올랐던 게 꽤 오래전 일인 것 같아. 선과 부적과 기묘한 코어를 결합해 군옥각 제어실에 넣으면 됩니다. 이로써 군옥각 제거는 정식으로 완료한 셈이죠. 후에 세 줄을 거두면 상공으로 올라갈 거예요. 다들 수고 많았어요. 이제 약속한 보상을 드리죠. 운 선생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얼핏 듣긴 했어요. 새 연극을 위해 적당한 무대를 찾고 있죠? 맞아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가요?